자, 여름 4월에 알라의 차 한 기, 2탄에 차 한 기는 아마 제 생각에 그 일종의 직책인 것 같아요. 차 한 기, 2탄해가 이름이겠죠. 그 다음에 대불손, 구취유리 등과 가라의 상수위 오전해, 상수위도 직책 이름이겠죠. 졸마 한기, 그 다음에 산반해 한기의 자식, 그 다음에 다라의 하한기 이타, 사이기한기의 자식, 그 다음에 자타한기와 임나일본부는 미마나야 마토노 미코토모치라고 합니다. 임나일본부의 길비신 키비노오미가 백제에 가서 함께 조서를 들었다. 일단 좀 갑자기 지명이 많이 나오니까 알라라 그러면 지금의 하만 쪽을 의미합니다. 하만이 어디냐? 여기가 의령이고 여기가 합천이고 그 가츠소녀님 그 어디요? 변진 사람이잖아요. 하만이 어디지? 왜 갑자기 지도에서 안 보이지? 그리고 지도에 렉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요즘 들어서 많이 걸리는 것 같아. 옛날에 이런 거 없었었는데. 잠시만요. 지금 렉 때문에. 우리는 알아라 그래요. 알아? 그다음에 이거는 좀 다르게 그냥 따로 궁금한 건데 그 가야하고 가라라고 하는 거하고 표기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의령 밑이구나. 잠깐만 지금 여기가 알라네. 여기 알라네. 지금 지도에 렉이 걸려가지고 이게 들어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잠시만요. 좀 기다립시다. 아씨. 요즘 들어서 그 렉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왜 렉이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잠시만요. 자, 그 폭파시켰고 다 시켰습니다. 알라라는 곳은 지금의 여기 하만입니다. 하만이 여기네요. 여기 북쪽이 어딘지 모르겠네. 창녕이고 창녕 남쪽이 하만입니다. 엄청 남쪽이구나. 진주 동쪽이네요. 지금은 모르고 아무튼 같은 의미란 것만 안다는 말이죠. 아무튼 알라라는 건 이제 하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알라 말고 아까 어디 나왔지? 가라라고 나왔는데 가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남가라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 김해를 의미하겠죠. 김해. 그리고 다라라고 나왔는데 다라도 아까 여기 있었었는데 다라는 여기 합천 지역에 있던 가야라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그 뭐 백제왕한테 가서 조절 받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뭐 이 지역에 아직 가야 소국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본석의 뭐 윤색으로 볼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죠. 자, 백제의 성명왕이라는 거는 백제의 성왕을 의미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성왕을 보고 항상 이제 일본서기에서는 이걸 성명왕이라 그러더라고. 자, 백제의 성명왕이 임나의 한기들에게 일본 천황이 조를 내린 바는 오로지 임나를 재건하라는 것이다. 이제 어떤 책략으로 임나를 재건할 수 있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이들은 모두 망했다 그런 말이지. 모두 각자 충성을 다하여 천황의 뜻이 펼쳐지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임나 한기들은 이전에 두세 차례 신라와 의논하였으나 회답이 없었습니다. 의도하는 바를 다시 신라에 알린다고 해도 여전히 대답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사신을 천황께 보내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임나를 재건하는 것은 대왕, 여기서 이제 성왕을 의미하겠죠. 대왕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삼가 교지를 받드는 것에 누가 감히 이 일을 제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임나의 국경이 신라와 접해있기 때문에 탁순 등이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탁순 등이라 그랬는데 탁순이라는 게 여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탁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녕의 영산이라고 있는데 그 지역 창녕 근처 요 지역하고 그 다음에 김해 요 지역 쪽이 이제 신라하고 접경하고 있으니까 요 지역이 나중에 신라한테 먹히지 않을까 그게 두렵다는 말이겠죠. 사실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 사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라가 이때쯤 금강과해를 조지고 이제 대가야하고 맞짱 뜨고 있었기 때문에 가야 소국들이 이제 합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일본의 이제 예를 들면 천황이 조선이 천황이 유진이 뜻이니 뭐 이런 거는 개소리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가야 지역의 정세나 아니면 백제하고 가야가 예를 들면 연합해서 신라를 한번 견제해 보려 그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이죠. 그건 또 삼국사기를 읽어서 이제 교차 검증해봐야 아는 거고 일단 그런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명왕은 옛날 우리 선조인 속고왕 그 다음에 귀수왕의 치세 때 속고왕은 아마 근초고왕이 아닐까요? 네, 근초고왕이고 그 다음에 귀수왕은 근구수왕입니다. 근구수왕 23대 24대 왕입니다. 자, 속고왕 귀수왕 때 치세 알라 가라 그 다음 탁순의 한기 등이 알라 가라 탁순의 한기 등이 처음 사신을 파견해 통교하고 두텁고 친밀한 우호관계를 맺어 자제가 되어 아들과 형제가 되어 항상 번영하기를 바랐다. 탁수는 여기 탁국 그 다음에 가라는 여기 그 다음에 알라는 아까 얘기했던 함안 쪽이겠죠. 이 지역하고 이제 처음으로 백제하고 통교했던 때가 아마 근초고왕하고 근구수왕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신라의 소가 천황의 분노를 사고 임나의 원한을 산 것은 과인의 잘못이다. 나는 깊이 후회하고 하부, 중좌평, 마로, 성방, 갑배매노 등을 보내 가라에 가서 임나의 일본부를 만나 서로 맹세하게 하였다. 이후 이 일을 계속 염두에 두어 임나를 세우는 계획을 조석으로 잊지 않았다. 지금 천황이 조를 내려 속히 임나를 세워라 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그대들과 함께 모의하여 임나 등의 나라를 수립하고자 한다. 마땅히 잘 계획해야 한다. 또한 임나의 국경에 신라를 불러 조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묻겠다. 동시에 사자를 보내 천황에게 주상하여 삼가 교서를 받겠다. 교시를 받겠다. 만약 사자가 돌아오기 전에 신라가 틈을 엿보아 임나를 친다면 나는 반드시 가서 구할 것이다. 걱정할 바가 못된다. 그러나 방비를 잘하고 조심하기를 잊어서는 안된다. 특히 그대들이 탁순 등이 화를 입은 것이 두렵다고 했는데 이는 신라가 스스로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탁기타든 가라와 신라의 경계에 있어서 해마다 공격을 받아 패망한 것이다. 임나도 구원할 수 없었다. 그래서 멸망한 것이다. 남가라는 김해죠. 땅이 협소하여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비할 수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탁수는 임금과 신하가 나뉘어 뿔뿔이 흩어져 왕 스스로가 귀부하려는 생각으로 신라에 내통하였다. 이 때문에 망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삼국이 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그 탁순, 그 다음에 남가라,
그 다음 탁기탄, 이렇게 세 나라 하겠죠. 세 나라가 퇴마한 것은 모두 이유가 있었다. 옛날에 신라는 고구려의 구원을 요청해 임나와 백제를 공격했지만 이길 수가 없었다. 이기지 않았나? 자, 그러니 신라가 어찌 홀로 임나를 멸망시키겠는가? 지금 과인이 그대들과 힘과 마음을 합쳐 천황의 힘을 빌리면 임나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물건을 각자 차등있게 주었다. 모두 기뻐하며 돌아갔다. 요게 백제 성왕의 말이었습니다. 가을 7월에 백제는 알라 일본부는 임나 일본부하고 같은 말이래요. 그게 뭐 일본부가 이제 일단 얘들 말로는 알라 지역, 그러니까 하만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만이 여기죠, 그죠? 하만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임나 일본부 대신에 알라 일본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뭐 그렇게 해놨네요. 적어 놓으셨네. 자, 알라 일본부와 신라가 통무한다는 말을 듣고 전부 나솔, 비리 맞고 나솔 선문, 중부 나솔 몽리 미순, 기신 나솔 미마사 등을 알라에 보내 신라에 간 임나 집사를 소환해 임나를 세우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따로 알라의 일본부에 한해직이 신라와 통모하고 있다는 것을 심하게 꾸짖었다. 그리고 이건 또 성왕이겠죠. 성왕은 임나에게 옛날 나의 선조인 속고왕과 귀수왕은 당시 한기 등과 처음으로 화친을 맺어 형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대들을 자제로 삼고 그대들은 나를 부영으로 삼아 함께 천황을 섬기며 힘을 합쳐 강적을 막아내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 오늘에 이르렀다. 나의 손주와 당시 한기와 화친할 때 한 말을 생각하면 밝은 해와 같이 분명하다. 앞으로 부지런히 이웃과 우를 닦아 이웃나라와 돈독해지면 은혜가 고득보다 더할 것이다. 처음에 좋은 관계를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과인이 항상 바라는 것이다. 어찌 가벼이 떠도는 말에 이끌려 몇 해 사이에 유감스럽게 뜻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다. 옛사람이 후회막급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두고 말한 것인가? 위로는 하늘에 이르고 아래로는 땅에 이르기까지 지금 신에게 맹세해 과거의 과오를 고치고자 한다. 하나도 숨김없이 할 바를 밝혀서 정성이 신령에게 통하게 하여 스스로 깊이 반성하는 것이 또한 마땅히 우리가 취해야 할 바이다. 무릇 뒤를 잇는 자는 선조의 규칙을 귀하게 이어받아 부조의 업을 성대하게 하여 성공시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고 들었다. 따라서 지금 선대 화친의 우호를 존중하여 삼가 천황의 조칙에 따라 신라가 빼앗은 남가라, 탁기탄 등을 빼앗아 본관에게 되돌려, 본관이란 건 이제 원래 나라나 아니면 일본을 얘기하겠죠. 임나로 옮기고 영원토록 부영으로 삼아 항상 일본을 섬기고자 한다. 성왕 때 백제가 일본한테 이렇게 저자세를 취했다는 것은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렵죠. 납득할 수가 없지. 자, 이것이 과인이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자도 편안하지 않은 바이다. 요건 어디서 뺏겨온 것 같은데. 지난 일을 후회하고 지금을 경계하며 언제나 고뇌하고 있는 바이다. 무릇 신라가 감언으로, 그러니까 좋은 말로써 주위를 속이는 것은 다 아는 바이다. 너희들은 신라를 맹신하여 이미 계략에 빠져버렸다. 지금 임나의 경계는 신라와 접하고 있다. 마땅히 항상 방비를 해야 할 것이다. 어찌 경계를 게을리하겠는가? 두려운 것은 간계에 빠져 나라를 잃고 집이 망하여 포로가 되는 것이다. 과인이 이를 생각하면 걱정되어 편안할 수가 없다. 들리는 소문에 임나와 신라가 함께 계략을 꾸밀 때 벌과 뱀의 기이한 징조가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 또한 여러 사람들이 아는 바이다. 무릇 흉조는 행동을 경계하기 위해 나타나고 제의라는 것은 이상한 재앙이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나타난다. 이는 바로 하늘의 경계이고 설령의 징표이다. 설령이라는 것은 이제 선조들, 뭐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를 입은 후에 후회하거나 멸망한 후에 일으키고자 해도 어림없는 일이다. 지금 너희들은 나를 따라 천황의 직을 받들어 임나를 세워야 한다. 어찌 성공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느냐? 만약 오래도록
본래의 땅을 보존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자 한다면 그 계략은 여기에 있다. 신중히 생각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성명왕이 다시 임나의 일본부에 천황이 조에서 임나가 만약 망하면 그대들은 의지할 곳이 없어질 것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뵙죠, 일요일. 임나가 만약 일어난다면 너희들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임나를 옛날과 같이 일으켜 너희들을 돕게 하여 백성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명하였다. 삼가 조칙을 받더니 송구스러운 마음이 가득하다.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하고 임나의 용성을 바랄 뿐이다. 옛날처럼 천황을 영원히 섬기고 싶다. 우선 앞으로의 일을 생각해야 이유를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 지금 일본부가 조에 따라 임나를 구조한다면 반드시 천황이 칭찬할 것이고 너희들 자신에게도 당연히 상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 경등은 오랫동안 임나의 나라에 머물면서 신라와 경계를 가까이 접하고 있다. 신라의 실상은 잘할 것이다. 임나를 해하고 일본은 막으려고 한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단지 올해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감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가깝게는 백제가 훌륭한 것을 알아채고 백제를 두려워하고 멀게는 천황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조정을 섬기는 척하며 임나와 거짓으로 같이냈다. 이렇게 임나 일본부를 격려한 것은 임나를 공략하기 전에 거짓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바라건대 틈을 여포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를 노려 한 번의 군사를 일으켜 공략해야 할 것이다. 천황이 조칙을 내려 남가라 타키탄을 일으키라고 권유한 것은 비단 수십 년 동안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 신라가 전혀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것 또한 경들도 아는 바이다. 천황을 믿고 받들어 임나를 세우려고 하는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경등이 쉽게 감언을 믿고 가볍게 거짓말을 믿어 임나를 멸망케 하여 천황을 욕되게 할까 나는 두렵다. 경들은 경계에 타인에게 속지 말라라고 하였다. 아, 이렇게 성왕이 말이 맞나요? 성왕의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좀 요약해드리면 성왕 말의 요지는 여기 임나 지역에 있는 일본부라는 게 뭐 있었든 말든 간에 어쨌거나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제 신라하고 내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서 일본을 섬기자, 대화 정권을 섬기자 뭐 그런 말인데 거기서 이제 대화 정권 짱짱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빼면 제외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임나 일본부라고 하면 임나 일본부도 한번 빼보죠. 그러면은 가야 지역 사람들이 신라한테 몇 번 망하고서도 몇 나라 망하고서도 어쨌건 이제 신라의 위세에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신라한테 붙기보다는 백제하고 붙어가지고 백제하고 친하게 지내서 신라를 같이 견제하자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근데 신라란 나라가 일본 서기에서 옛날부터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은 되게 나쁘고 되게 힘없고 그리고 되게 약하고 일본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조아리고 그런 나라로 묘사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뭐예요, 가야 지역을 병탄해가는 강한 나라로 나온단 말이야. 물론 이때 신라의 왕이 법흥왕하고 그 진흥왕 때니까 물론 신라가 이제 그 생긴 이대로 제일 잘 나갈 때긴 합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은 옛날하고 지금하고 취급이 달라졌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신라에 대한 적대적인 기술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걸 봐서는 백제에 대한 우호적인 기술은 계속 나오고죠. 백제는 일본을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 신라는 일본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다 라는 기술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그 어쩌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신라에 대한 열등감, 요 책을 만들었을 당시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하고 이제 백제가 쫓겨나고 고구려도 망하고 그랬을 때 가야도 망하고 그죠? 그 이후에 통일 신라에 대한 일본의 열등감이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는가 난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 그래요. 자, 3년입니다. 3년인데 3년이라는 거는 아마 원문에 안 나와 있나 보네요. 그냥 괄호로 3년 돼 있네. 자, 가을 7월에 백제가 기신, 나솔, 미마사, 중부 나솔, 기련 등을 보내 하한에 임나의 정무를 아뢰고, 하한이라는 거는 한반도 남부 가야 지역이겠죠. 자, 임나의 정무를 아뢰고 아울러 표를 올렸다.
4년입니다. 여름 4월에 백제 기신, 나솔 미마사 등이 돌아갔다. 가을 9월에 백제 성명왕이 전부 나솔 진모 귀문, 호독, 호덕 기주 기루, 물부 시덕 마가모 등을 보내어 부남의 보물과 부남의 보물은 뭔지 모르겠네요. 부남이라는 거는 크메르랍니다. 크메르. 크메르가 뭐냐? 여기 남쪽에 있는 이제 캄보디아 지역에 있던 나라입니다. 크메르. 6개월 국가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 부남의 보물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해져 있으니까 아마 거짓말 아닌 것 같고 완전 뭐 어떻게 들어온 게 있나 봅니다. 자, 부남의 보물과 노 도구를 바쳤다. 겨울 11월에 정해삭 가부 8일에 진수련 츠모리노 무라지를 보내 임나의 하한에 있는 백제 굴령 성주를 성주를 일본부에 귀속시켜라라고 백제에 명령하였다. 아울러 조서를 받들고 가게 해서 그대는 누차 표를 올려 마땅히 임나를 세워야 한다고 말한 지 10년이 되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직도 이루지 못했다. 임나는 그대 나라의 대들보다 만일 대들보가 무너지면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짐이 걱정하는 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대는 빨리 세우라. 그대가 만일 속히 임나를 세우면 한해직 등은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다. 어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다. 이날에 송명왕이 칙을 다듣고 삼좌평과 내두 및 여러 신하에게 차례로 조칙이 이와 같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물었다. 이때 최좌평이 하한에 있는 우리 굴령, 가야 지역이겠죠? 성주 등을 내보내면 안됩니다.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는 빨리 조칙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답하였다. 12월에 백제의 성명왕이 다시 이전의 조서를 군신에게 두루 보이며 천황의 조칙이 이와 같다. 어찌하면 좋은가 라고 물었다. 상좌평 사택기루 중좌평 목리마나 하좌평 목윤귀 덕솔 비리막고 덕솔 동성도천 독솔 목리미순 덕솔 국수다 나솔 연비선나 등이 의논하여 신은 품성이 우매하고 어리석고 모두 지략이 없습니다. 임나를 세우라는 조칙은 속히 받들어야 합니다. 지금 임나의 집사와 각국의 한기들을 소집하여 같이 모의하여 표를 올려 뜻을 전하십시오. 또한 한해직, 이나사, 마도 등이 계속 알라에 머물러 있으면 아마도 임나를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울러 표를 올려 본거지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부탁하십시오. 라고 대답하였다. 성명왕이 군신들에게 의논한 것이 실로 과인의 마음과 같다. 라고 말하였다. 요 말은요. 일단은 알라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하만 지역이죠. 그죠? 하만 지역에다가 그 뭐 임나 일본부라고 이제 뭐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 이제 일본 관리들이 와 있대요. 근데 백제가 이제 요 지역에 점유하고 있는 성들은 내놓기 싫고 다만 이제 임나를 다시 세우라는 얘기는 어쨌건 드려야겠고 사실 그건 좀 모순되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걸 하려 그러면 여기 알라에 머물러 있는 일본부 놈들을 전부 다 일본 본국으로 이제 쫓아내버려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런 얘기입니다. 백제도 가야에 욕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먹으려고 했다. 자, 5년 봄 정월입니다. 백제국이 사신을 보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를 소집하였다. 모두 제사진을 사절이 왔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달에 백제가 다시 사신을 보내어 임나의 집사와 일본부의 집사를 불렀다. 일본부와 임나는 모두 집사를 보내지 않고 신분이 낮은 자를 보냈다. 그래서 백제는 임나국을 세우는 것에 대해 협의하지 못했다. 자, 2월에 백제가 시덕 마무, 시덕 고분옥, 시덕 사나노 차주 등을 임나로 보내 일본부와 임나 한기 등에게 내가 기신 나솔 미마사 나솔 기련 물부련 나솔 용가다 등을 보내 천황에게 조언하도록 하였다. 미마사 등이 일본에서 돌아와 너희들은 있는 그곳에 있는 일본부와 함께 조속히 좋은 방책을 세워 짐이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하라. 삼가 조심하여 다른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조서의 내용을 말하였다. 또 진수련
일본에서 와서 조칙을 전하고 임나의 정무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일본부와 임나의 집사와 같이 임나의 정무 문제를 논의하여 천황에게 보고하고자 3번이나 불렀으나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래서 임나의 정무를 함께 협의하여 천황에게 보고할 수 없었다. 지금 진수련에게 머무르도록 요청하고 따로 빠른 사자를 보내 상세한 사정을 천황에게 보고하고자 한다. 그래서 3월 10일에 일본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 사자가 도착하면 천황은 반드시 그대들에게 물을 것이다. 그대 일본부 경과 임나의 한기들은 각자 사자를 보내어 내가 보내는 사자와 같이 가서 천황이 내린 조칙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건 아마 성왕 이야기겠죠. 별도로 한해직에게 옛날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오직 너의 악평만 들어왔다. 너의 선조들도 다같이 간계를 품고 거짓을 말하였다. 위가 가군이 그 말을 듣고 공난을 걱정하지 않고 내 뜻을 반하여 방자하게 포악한 짓을 저질렀다. 이 때문에 쫓겨났으니 전적으로 너의 책임이다. 너희들은 임나에 머물며 항상 나쁜 짓을 하였다. 임나가 나날이 쇠퇴해간 것은 오로지 니들 때문이다. 너희들은 비록 하찮을지라도 작은 불이 사녀를 태우고 마을로 번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너희의 악행 때문에 임나가 패망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해외의 서쪽에 있는 여러 나라의 관가는 오랫동안 천황을 섬기지 못하게 되었다. 지금 천황에게 진상하여 너희들을 문거지로 돌려보내고자 요청할 것이다. 너희들도 와서 들어라 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본부의 경과, 임나의 한기 등에게 무릇 임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천황의 위엄을 빌리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나는 천황에게 가서 군사를 청하여 임나의 나라를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군량은 내가 운반하겠다. 군사의 수는 아직 정확히 모르고 군량을 운반할 것도 역시 결정하기 어렵다. 모두 한 곳에 모여 함께 가부를 의논하여,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의논하여 좋은 곳을 택해서 천황에게 조상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주 소집했는데 너희가 좀처럼 오지 않아 협의할 수도 없었다 라고 말하였다. 일본부가 임나의 집사가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천황에게 상주하러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이 돌아와서 짐이 안 가신 이카노우미를 신라에 보내고 진수련을 백제에 보낼 것이다. 너는 조칙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스스로 신라와 백제에 가지 말라는 명을 정하였습니다. 치근이와 같았습니다. 마침 인가신이군요. 인가신이 신라의 사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곧 뒤쫓아 천황이 말씀하신 바를 물었습니다. 조는 일본의 신과 임나의 집사는 신라로 가서 천황의 칙을 들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백제에 가서 명령을 들으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진수련이 여기를 지나면서 지금 내가 백제에 파견되는 것은 하한에 있는 가야 지역이겠죠? 백제 군령 성주를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이 말만 들었고 임나와 일본부가 백제에 모여서 천황의 칙을 들으라는 말씀은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가지 않는 것은 임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다. 임나의 한기들은 사신이 와서 소집했기에 바로 가서 참가하고자 해도 일본부의 경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대왕은 성왕이겠죠? 임나를 세우려는 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보고 기뻐하는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우리는 가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3월에 백제가 나솔 아탁 등문, 허세 나솔 기마, 물부 나솔 가미 등을 보내 표를 올려 나솔 미마사, 나솔 기련 등이 신의 나라에 와서 조서를 바치며 그대들은 거기에 있는 일본부와 함께 좋은 계책을 내어 하루빨리 임나를 세워라. 신중히 진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수련 등이 신의 나라에 와서 칙서를 바치며 임나를 세우는 일을 물었습니다. 삼가 칙서를 받들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 일본부와 임나를 소집했습니다. 이거는 임나의 한기겠죠. 모두 새해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지나고 나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신을 보내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제사 때가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지내고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재밌네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또 오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신을 보내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위가 낮은 자를 보냈기 때문에 아까 나왔던 얘기죠.
같이 계책을 논할 수 없었습니다. 무릇 임나를 불러도 오지 않은 것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현, 이나사, 좌로마도의 관계에 의한 것입니다. 무릇 임나는 알라를 형으로 여기고 오로지 그 뜻을 따릅니다. 알라이는 일본부를 하늘처럼 여기고 오직 그 뜻을 따릅니다. 지금 적신, 길비신, 한해직 등은 모두 이나사, 마도가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나사, 마도는 비록 집안과 신분이 낮은 자이지만 일본부의 정사를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나를 통제해 사신을 보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이 협의할 수도 없고 전왕에게 답신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로 기마노괴, 아마 이거는 진수련이라고 하네요. 자, 기마노괴를 머무르게 하고 별도로 빨리 나는 새 같은 사람을 보내 천황에 주상합니다. 만약 둘이 알라에 머물면서 많은 관계를 부리면 임나를 세우는 것은 어렵고 해서의 제국들도 반드시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해서라는 것은 여기서 한반도 국가들이 일본을 섬기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자, 엎드려 원하건대 이 두 사람을 본거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칙을 내려 일본부와 임나를 타일러 임나를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신은 나솔 미마사와 나솔 기련 등에게 기마노괴를 딸려보내 표를 올려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천황은 조에서 적신 등 신라에 왕래한 것은 짐의 본의가 아니다. 이전에 인기미, 이키미와 아로한기가 있을 때 신라에 핍박당하여 백성들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백제는 멀리 있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적신 등이 신라와 왕래하면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을 짐이 일찍이 들은 바 있다. 만약 임나를 세우면 이나사와 마도는 말할 것도 없이 저절로 물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엎드려 이조를 받들고 나서 기쁨과 황송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조정을 속이는 것이지 천황의 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엄청 기네요. 신라가 붐의 탁순을 침공해서 구례산에 우리 수비병을 쫓아내고 마침내 점거해버렸습니다. 자, 구례산은 어디일까요? 구례산은 참 여기 산에 있나? 없네? 구례산이란 건 없네요. 구례산이라고 하는 건 없는데, 근데 구례산에 수병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점거했다. 근데 이게 탁순을 침공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영산 쪽이 아닐까. 창녕이 쪽이죠. 창녕. 구례모라성이 여기네. 잠깐만 있어봐요. 탁순이라는 게 여기 칠원 쪽이니까, 의령 쪽이니까, 의령 창원 쪽이니까 아마 구례모라성이라는 것도 구례산이라는 것도 아마 이 근처에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구례모라성에서도 아마 이것도 그 위치에 이견이 있을 텐데 아마 이게 같아야 될 텐데. 아무튼 넘어가 봅시다. 자, 알라에 가까운 곳은 알라가 경작을 하고 구례산에 가까운 곳은 신라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신들이 있는 곳을 경작하며 서로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나사와 마도가 남의 경계를 넘어 경작을 하고 6월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인기미 다음에 허세신 호세노오미의 때에는 신라가 다시 남의 경계를 침략한 일이 없었습니다. 알라도 신라가 핍박하여 경작을 못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이 일찍이 신라는 해마다 많은 병사와 무기를 모아서 알라와 하산을 습격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하산이라는 거는 지금의 고령에 있는 하산이랍니다. 고령. 혹은 가라를 습격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라라는 거는 여기서는 김해라기보다는 맥락상 여기 이제 고령 지역에 있던 가야를 의미하겠죠. 네, 대가야를 의미하겠죠 아마.
앞에 가라로 혹시 대가야인가? 하긴 김해라 그러려 그러면 남가라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최근에 사신이었습니다. 군사를 보내 임나를 지키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날쌘 군사를 보내어 때맞춰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나는 계절에 따라 경작하고 신라는 감히 침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멀리 있어 위급함을 구원할 수 없어서 적신 등이 신라에 왕래하면서 경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은 천조를 속이고 더욱 간계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천조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허위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적신 등이 알라 있으면 임나는 세우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땅히 속히 물러나게 하십시오. 신이 몹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좌로마도가 본래 그러니까 한국 사람, 한국 여자의 소생이지만 지위가 대련이라는 것입니다. 일본부의 집사들과 교제하여 번영하고 귀한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리어 신라의 남아의 예관을 쓰고 있습니다. 신라가 내통하고 있단 말이죠. 즉 신심이 어디에 위부하고 있는지는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행위를 조용히 살피건대 전혀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 그의 악행을 주장할 때 자세히 기록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지금도 다른 나라의 옷을 입고 매일같이 신라의 영제에 이르러 공사 구분 없이 전혀 꺼리는 바 없이 왕래하고 있습니다. 무릇 탁국이 망한 것도 다른 까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탁국의 한파한기가 가라국의 딴 마음을 먹고 신라에 내응하니 가라는 바깥으로부터 싸움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탁국은 멸망한 것입니다. 만약 한파한기가 내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면 탁국은 비록 소국이지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탁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만약 탁순국의 왕이 신라와 내통하여 적을 불러들이지 않았다면 어찌 멸망에 이르렀겠습니까? 여러 나라가 패망한 화근을 두루 살펴보면 모두 내응하거나 딴 마음을 품은 자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마도 등이 신라와 마음이 통하여 그 옷을 입고 밤낮으로 왕복하면서 은밀히 나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나가 영원히 망해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임나가 만일 망하면 신의 나라도 고립되어 위태롭게 됩니다. 조공하고자 마음을 먹어도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엎드려 원하옵건대 천황은 깊이 생각하시고 널리 살펴서 속히 그들을 본거지로 보내 임나를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기내용. 자, 겨울 10월에 백제의 사인 나솔 등문과 나솔 기마 등이 돌아갔다. 11월에 백제가 사신을 보내 일본부의 신과 임나의 집사를 불러 천황에게 보낸 나솔 등문과 허세나솔, 기마, 물부나솔, 가비 등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지금 일본부의 신과 임나국의 집사는 마땅히 와서 칙명을 듣고 함께 임나이를 협의하라고 말하였다. 일본의 길비신, 알라의 하한기 대불손, 구취유리, 가라의 상수위, 오전회, 졸마군, 사이기군, 산반해군의 아들, 다라의 이수위, 흘건지, 자타한기, 고차한기가 백제에 이르렀다. 이에 백제 성명왕이 조서의 계호를 알리며 나는 나솔 미마사, 나솔 기련, 나솔 용기다 등을 일본에 보냈다. 그러자 조를 내려 빨리 임나를 세우라 라고 말씀하셨다. 또 진수련이 칙을 받들어 임나를 세웠는가에 대해서 물었다. 따라서 모두를 부른 것이다. 어찌하면 다시 임나를 세울 수가 있을 것인가? 나라의 계책을 말하도록 하라. 각자의 계책을 말하도록 하라라고 했다. 길비신, 임나한기 등이 무릇 임나국을 세우는 것은 오로지 대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왕을 따라 함께 주상하여 칙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성명왕이 임나국은 우리 백제와 예부터 지금까지 자제와 같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지금 일본부의 인기미는 이미 신라를 쳤고 이번에는 우리를 치려고 한다. 또 기꺼이 신라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무릇 인기미를 임나에 보낸 것은 원래 그 나라를 침해하려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신라는 무도하다. 약속을 어기고 신의를 깨고 탁순을 멸망시켰다. 신뢰하는 나라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를 불러 같이 은조를 받들어 임나국을 일으키고 계승시켜 옛날과 같이 영원히 형제가 되기를 바란다. 특건대 신라와 알라 양국의 국경지역에 큰 강이 있는데 요해의 땅이라고 한다. 낙동강인 것 같아요. 낙동강.
나는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여섯 성을 쌓으려 한다. 낙동강이 무엇이냐? 이 강이 아마 낙동강일 텐데. 알라하고 신라의 사이니까 아마 요 지역이겠죠. 이 지역의 낙동강을 가리키겠죠. 대구도 여기 있고 그죠? 이렇게 쭉 내려오는 강이 낙동강입니다. 요 지역에 여섯 성을 쌓겠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삼가 천황에게 3,000명의 병사를 요청해 성마다 500명씩 두고 이곳을 우리 병사와 함께 신라가 경작하는 것을 막으면 구례산의 다섯 성은 자연히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이다. 구례산은 아까 신라가 침공해서 먹었다는 곳이죠. 탁순국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요청한 병사에게는 내가 의복과 식량을 제공할 것이다. 이것이 천황에게 주장하려는 첫 번째 계책이다. 남한이라는 것은 가야 지역이겠죠. 군령과 성주를 두는 것이 어찌 천황의 뜻을 거스르고 조공하는 길을 막는 것이 되겠는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강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무릇저 흉악한 무리는 누구와도 손잡으려 할 것이다. 북적은 강하고, 북적이라는 거는 고구려인가요? 고구려겠죠. 네, 우리나라는 미약하다. 만일 남한에 군령과 성주를 두어 수리하고 방어하지 않으면 이 강적을 막을 수가 없다. 또한 신라도 누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두어 신라를 공격해 임나를 보존하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멸망하여 조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천황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두 번째 계책이다. 또 길비신, 한해직, 이나사, 마도가 계속 임나에 머문다면 천황이 임나를 세우라는 조를 내리더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바라건대 이 네 명을 이주시켜 각각 본읍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일본으로 보내란 말이죠. 이것이 천황에게 주장하려는 세 번째 계책이다. 일본의 신과 임나의 한기 등과 함께 사자를 보내 같이 천황에게 주상하여 조를 받들겠다고 청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길비신과 한기 등이 대왕이 말씀하신 세 가지 계책은 우리의 마음과 같습니다. 지금 돌아가서 일본의 대신과 알라왕과 가라왕에게 삼가 보고하고 함께 사신을 보내어 같이 천황에게 주상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천재일우의 기회이니 심사숙고하여 계책을 세워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여기까지가 성왕과 이제 임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엄청 기네요. 훈명천왕기의 반이 이 얘기입니다. 반. 세상에.